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비트 류정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6단원 들어갈게요. 챕터 6고 챕터 6의 제목은 Static Magnetic Fields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스태틱이네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 배웁니다. 바로 Magnetic Fields, 자기장이죠. 그래서 이제 6-1부터 볼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스태틱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정지할 때 그 정자죠. 그래서 정, 자기, 장 이거거든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여기 있는 필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즈가 무엇인지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partial distribution of 어떤 physical quantity 어떤 공간적인 분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어떤 물리량이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온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 안에 부는 바람의 속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 퀀티티니까 스칼라 필드고요. 그 다음에 바람 같은 경우에는 방향까지 있으니까 벡터량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벡터 퀀티티입니다. 그래서 이 필즈가 뭐냐 하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파셜 디스트리뷰션, 공간적인 분포다. 그럼 6-1 인트로덕션부터 한번 다시 봐볼게요. 챕터 3에서는 스태틱 엘렉트릭 필드를 다뤘는데요. 이 스태틱 엘렉트릭 필드가 어떤 것에 의해서 생긴 거냐면은 electric charges at rest, 가만히 있는 엘렉트릭 찰지에 의해서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electrostatics, 정전기학이죠. 여기 statics가 정, 그 다음에 electro, 그래서 electrostatics 하면은 정전기학인데 in free space, 어떤 물체가 없이 그냥 진공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이 electric field intensity, 이 2로 표시하는 이 펀더먼탈 벡터 필드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물질이 있는 미디엄 상황에서는 electric flux density라고 하는 이 D 혹은 electric displacement라고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electric flux density나 electric displacement나. 그래서 이 D라는 새로운 벡터장 퀀티티를, 벡터 필드 퀀티티를 또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엘렉트로스태틱에서는 이 두 가지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divergence of electric flux density가 볼륨 찰지 density랑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포인트 폼 오브 가우스 법칙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컬 했을 때 0이 나온다. 한마디로 컬 프리인데 electric field intensity 이거는 컬 프리다. 엘렉트로스태틱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벡터장을 가지고 컬프리라고도 하고 컨저베이티브라고도 했었죠. 컬프리냐 뭐 컨저베이티브냐 이거는 2단원 뒤쪽 가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단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D랑 E의 관계는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 미디엄이 리니얼하면서 이스트로픽 해야 돼요. 이스트로픽 하지 않으면은 이 E 벡터의 방향이랑 D 벡터의 방향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한 크기 딱 하나만 갖는 그런 엡실론을 곱해서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새로운 어떤 수학적인 구조를 이용했었죠. 그 다음에 리니얼 해야 돼요. 리니얼하지 않으면은 이 D가 엡실론의 1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 1.2제곱에 비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다루는 이런 심플 미디엄에서는 리니얼하고 이스트로픽 했었죠. 호모지니어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됐을 때 리니얼하고 이스트로픽 하면은 이제 이 엡실론이 스칼라 딱 하나의 값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엘렉트릭 필드가 있을 때 테스트 찰지, 뭐 그냥 찰지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 스몰 테스트 찰지가 딱 있으면은 그때 그 테스트 찰지가 받는 힘은 한마디로 엘렉트릭 포스는 Q 곱하기 E 이렇게 식을 썼었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한번 볼까요? 언제냐면은 이런 테스트 찰지가 움직일 때 어디서 움직이냐면은 이런 매그네틱 필드, 아직은 그거 정의할 건데 아직은 뭔지 모르죠. 하여튼 자기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얼핏 뭔가 자석과 관련된 그런 어떤 장이죠. 이것도 장이니까 공간적인 분포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자기랑 관련된 게 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테스트 찰지가 움직이면은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다른 힘을 받아요. 얘랑은 다른. 그래서 이번엔 FM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다음에 성질이 있어요. 이 성질을 가지고 이 FM이 어떻게 식으로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특징, 이 FM, 매그네틱 포스 이거의 크기는 Q에 비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다행이죠. 얘랑 형태가 이제 비슷하고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디렉션, 이 힘의 방향이 어떤 점에서 힘의 방향이 is at right angles to the velocity vector of the test charge as well as to the fixed direction at that point. 그러니까 90도 직각을 이루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직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의 방향이 테스트 찰지의 벨로시티 벡터, 테스트 찰지가 여기 보시면 이 모션 움직인다고 했죠. 테스트 찰지가 움직이는 그 벨로시티 벡터와도 90도를 이루고 직각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점에서 그 테스트 찰지가 있는 그 점에서 어떤 고정된 방향, 그 방향에 대해서도 90도를 이룹니다. 직각을 이뤄요. 그래서 이 방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매그네틱 필드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매그네틱 필드에도 90도 이루고, 그 다음에 테스트 찰지의 벨로시티 벡터에도 90도를 이룹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보면은 이 힘의 크기가 뭐에 이제 비례하냐면은 보시면 the component of velocity at right angles to this fixed direction. 여기서 말하는 fixed direction은 요 fixed direction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fixed direction이 매그네틱 필드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90도를 이루는 속도의 컴포넌트,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매그네틱 필드의 방향이 있습니다. 매그네틱 필드가 있어요. 이제 이 방향이 이제 픽스 디렉션입니다. 픽스 디렉션. 근데 이 힘의 크기가 뭐에 이제 비례하냐면은 이 픽스 디렉션으로부터 90도를 이루는 각이 이제 그러면 어떤 이런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임의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다 이런 직각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선들은 다 이 어떤 픽스드 디렉션,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에 90도 이룹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magnitude of FM is also proportional to the component of the velocity. 그러니까 어떤 벨로시티가 있을 때 그 벨로시티 이 픽스드 포인트에 90도에 해당하는 성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벨로시티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는 벨로시티를 u라고 표현합니다. u. 그러면은 이제 이런 벡터 이동해도 같죠. 근데 여기로 딱 이동하면은 이제 이런 성분 중에서 지금 요거에 90도인 성분,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은 딱 이제 요 성분이거든요. 한마디로 여기에 이제 요거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요거에 비례한다. 사실 이 1, 2, 3, 3번 특징을 가지고 어떤 식을 만드는 거는 예전 이제 과학자들이 했던 거고, 저희는 여기 보시면 결과가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한번 예전에 과학자들이 시행착오 겪었던 것처럼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은 그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식을 보면서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마저 한번 볼게요. 저 여기까지 했죠. The force FM is a magnetic force. 그래서 자기력이고, 이 자기력을 E나 D랑 관련해서는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벡터 필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FM, magnetic force를 나타내기 위해서 새로운 벡터 필드를 정의하고요. 그거를 magnetic flux density B라고 할 거예요. 제가 아까까지는 이거를 자기장, magnetic field라고 했었는데요. 1단원이나 뭐 3단원 이런 부분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장, electric field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electric과 관련된 필드예요. 그래서 electric field intensity라고 하는 이 E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electric flux density, 이제 D가 있었죠. 비슷합니다.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물리에서는 electric field 하면은 그냥 요거 가르치죠. 왜냐면 electric flux density 요거는 배우질 않으니까.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magnetic field 하면은 이제는 magnetic field 하면은 두 가지 벡터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게 B, 이름이 magnetic flux density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H, 얘가 이제 magnetic field intensity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H는 배우지 않고요. 일단은 B를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magnetic flux density. 이 flux density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3단원 처음에 electric flux density 배우던 그때로 잠깐 돌아가서 간단하게라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직 magnetic flux density 안 배웠으니까 이게 뭔지는 몰라도 flux density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알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벡터 B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거의 단위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버 퍼 제곱미터 이게 있습니다. 같은 거니까 둘 중에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지금 이 magnetic flux density B가
넓이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서피스 인테그랄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이제 이걸 보시면은 그 나온 결과가 웨버가 아닐까?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웨버가 매그네틱 플럭스고 적분하기 넓이 적분하기 전인 B 자체는 단위가 웨버 퍼 제곱미터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테슬라 기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매그네틱 폴스 자기력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만약에 어떤 한 공간에 자기장과 전기장 한마디로 E랑 B가 둘 다 있으면은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랑 더해서 하나로 쓰시면 돼요. 여기 있는 Q가 중복되니까 Q로 묶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엘렉트로와 매그네틱 합쳐진 거니까 엘렉트로 매그네틱 폴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로렌츠 폴스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쓰인 건 이제 벡터 프로덕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잠깐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된 이 식이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매그네틱 폴스 얘가 Q랑 U와 B의 벡터 프로덕트로 이렇게 돼 있죠. 한마디로 이제 Q에 비례하죠. 그래서 1번 proportional to Q Q에 비례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direction of FM 요거 이제 방향이 한마디로 지금 얘는 스칼라니까 플러스 전하라고 하면은 이제 요 나머지 요거의 방향이겠죠. 이 FM의 방향이 그때 이 디렉션이 90도 이루는데 벨로시티 벡터와도 90도 이루고 그 다음에 픽스드 디렉션 한마디로 이 매그네틱 플럭스 덴서티의 방향과도 90도 이룬다. 지금 보시면은 이 벨로시티 벡터와 매그네틱 플럭스 덴서티 벡터 두 개 벡터 프로덕트 하면은 결과가 이 두 벡터에 대해서 둘 다 수직인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2번을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만족해요. 이 U 곱하기 B Q까지 써줄게요. Q에다가 U 곱하기 B 이제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이 FM에서 이 크기를 딱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크기를 보면은 Q, U, B에다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세타는 뭐냐면은 U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 사이각이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은 매그니튜드 오브 FM이 크기가 뭐에 비례하냐면은 컴포넌트 오브 벨로시티에 비례하죠. 이게 이제 벨로시티 벡터인데 요거의 컴포넌트 성분 한마디로 요 크기 컴포넌트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컴포넌트라고만 말하면 스칼라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의 길이 그래서 요거에 비례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이런 B 벡터에다가 수직인 그런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요 길이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세타잖아요. 그래서 U 사인 세타 해주면은 요 길이가 나옵니다. 요 길이 U 사인 세타 바로 이제 요거죠. U 사인 세타. 그래서 이제 요식 하나 갖다가 1번, 2번, 3번이 다 만족을 해요. 처음에 되게 이제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 수식으로 표현하니까 되게 쉽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런 식은 정밀한 실험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검증이 됐고 유효하고 그다음에 다른 포스출레이트로는 유도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포스출레이트는 공리, 기본 원리, 자명한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공리들로부터 유도될 수가 없고 실험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여긴 보시면은 앞으로 6단원을 어떤 순서대로 배울 것인가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지금 안 읽어봐도 될 것 같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6단원이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배우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2 Fundamental Postulate of Magnetostatic in Free Space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매그네토스태틱이죠. 그래서 정자기학이고요. 정자기학. 정자기학 in free space 진공 혹은 자유 공간에서 정자기학에 관련된 fundamental postulate 배웁니다. 3단원에서 free space에서 엘렉트로스태틱 하기 위해서는 electric field intensity E 벡터만 필요했었죠. 여기서도 magnetostatic in free space 위해서는 이 B 벡터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gnetic flux density 벡터 가지고 이 두 가지 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얘는 눈에 약간 익은 형태죠. 예전에는 이런 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혹은 이제 이렇게도 썼었죠. 지금 이 두 식과 비교해보면은 얘는 이제 오른쪽이 항상 0이에요. Divergence of magnetic flux density는 0이다.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3단에서는 항상 이제 이런 식이 성립했었거든요. 스태틱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 뮤 제로 J가 있고 이 J는 5단에서 많이 했었던 current density입니다. current density 암페어 퍼 제곱미터죠. 단위가. 얘는 permeability of free space예요. 그래서 이런 값을 갖습니다. 적어도 6단원 공부하는 이상 이 값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외워질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2단원에서 이런 게 있었죠.
divergence of curl of any vector field. 어떤 벡터 필드건 간에 그 벡터 필드에 컬을 한 결과, 컬하면 또다시 벡터 필드가 나오죠. 그 컬을 한 결과인 벡터 필드는 다이버전스 했을 때 0이다. 여기 보시면은 이 J라는 거, 얘는 어차피 이제 4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1승이라는 상수니까 이 J, 한마디로 벡터 필드 B를 컬에서 구한 이 J는 이 말에 의하면은 다이버전스 취하면은 0 나오겠죠. 이런 식의 성립을 하고요. 지금 매그네토스태틱 상황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커런트가 있어도 그 커런트는 스테디 커런트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커런트인데 5-44에서 연속 방정식 보시면은 요거죠. 여기서 시간에 따라 안 바뀌면은 이제 요 값이 0이겠죠. 시간에 따라 안 바뀌니까 시간에 따른 어떤 찰지 덴서티 변화율도 0일 테고요. 그럼 이제 결과가 이제 둘 다 같죠. 그냥 확인 정도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6-6은 아까 다이버전스 오브 B 했을 때 0 나온다는 얘기인데 앞에서 이제 3-4에서 이거 가우스 법칙의 포인트 폼 이제 요게 엡실론 제로분의 로였는데 양비만 부피 적분 하면은 부피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 해주면은 엡실론은 상수니까 밖으로 빼줄게요. 그럼 이제 우변에 이만큼이 결국에는 볼륨 찰지 덴서티를 부피 적분하는 거니까 이게 Q잖아요. 엡실론 제로분의 Q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거 그대로 둬도 되는데 다이버전스 정리 한번 적용하면은 어떤 넓이, 닫힌 넓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어떤 닫힌 넓이, 그 넓이에 대해서 서피스 인테그랄 하면은 이 지금 넓이가 만드는 이 부피 있죠. 그 부피 안에 있는 총 전하, 그 총 전하를 엡실론 제로로 나눈 것과 같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 6-6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다이버전스 오브 매그네틱 플럭스 덴시티 해주면은 이게 0이 나온다. 이제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은 적분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얘랑 비교하면은 얘는 지금 우변이 엡실론 제로분의 Q였어요. 그래서 이 넓이가 닫힌 넓이 안에 있는 한마디로 이 부피 안에 있는 그런 총 전하량이 이렇게 된다 이거였는데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뭔가 지금 형태적으로 비슷하니까 여기서는 이 Q가 엘렉트릭 찰지였으니까 여기 있는 어떤 값을 매그네틱 찰지라고 해볼게요. 매그네틱 찰지가 0이란 얘기죠. 이제 여기서도 이 Q가 뭐 플러스 5쿨롱, 마이너스 2쿨롱 이렇게 하면은 합쳐가지고 이제 플러스 3쿨롱이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0이란 얘기는 진짜 매그네틱 찰지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플러스랑 마이너스 합쳤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단위는 아직 모르겠지만 플러스 3 매그네틱 쿨롱이랑 그다음에 마이너스 3 매그네틱 쿨롱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매그네틱 쿨롱은 없는 단위예요. 그냥 제가 방금 지어낸 단위예요. 실제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림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얘는 이제 항상 성립하는 식이거든요.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보니까 이 넓이 S를 어떤 식으로 적분을 해줘도 항상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where the surface integral is carried out over the bounding surface of an arbitrary volume. 그래서 임의의 부피, 임의의 볼륨에 대해서 그 볼륨을 감싸는, 바운딩하는 어떤 넓이에 대해서 surface 인테그랄 했을 때 항상 0 나온다. 그래서 매그네틱 찰지는 없다. 근데 매그네틱 찰지 자체가 없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isolated magnetic charge가 없다. 만약에 어떤 isolated magnetic charge 뭐 플러스 3 magnetic 쿨롱이 여기 이렇게 점으로 있다 하면은 이만큼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다른 거 안 포함시키고 딱 이 점만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넓이 S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 안에 이제 플러스 3 magnetic 쿨롱이 있으니까 여기는 isolated magnetic charge가 있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니까 항상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3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 마이너스 3도 항상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은 There are no magnetic flow source and the magnetic flux lines always close upon themselves. The law of conservation of magnetic flux.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There are no magnetic flow source. magnetic flow source가 없다. 이 말은 전기장으로 치면은 이렇게 플러스 3쿨롱 이렇게 있다. 점전하로. 그럼 이제 주변에 플럭스 라인들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적분을 이렇게 넓이 적분했을 때 플러스 3쿨롱 나누기 엡실론 제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요걸 해주면은 근데 지금 이런 애들이 없다는 얘기죠. There are no magnetic flow source 이렇게 이렇게 생성해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들어가는 게 없다. 그 다음에 magnetic flux line always closed upon themselves. 지금 이 electric flux line은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영원히 이렇게 쫙 퍼집니다. 점점 하나만 있을 때는. 근데 매그네틱 플럭스 라인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온 애가 항상 들어가요. 만약에 이렇게 자석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반드시 다시 들어갑니다. 제자리로 나왔다가 들어가요. 여기서도 뭔가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 더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그네틱 플럭스 라인이 항상 스스로 이게 닫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퍼지지 않고 결국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닫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The law of conservation of magnetic flux because it states that the total outward magnetic flux through any closed surface is zero. 지금 이제 요 말을 한번 여기서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이런 S 경계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보면은 지금 제가 그리기를 약간 거의 이제 수직으로 그렸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이제 자세히 보면 뭐 수직은 아니지만 그냥 수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넓이 S에서 이 DS 벡터가 닫힌 넓이니까 닫힌 면이니까 방향이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선으로 그린 매그네토 플럭스 덴서티 이것도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방향이 일치하니까 요거 4개는 양수란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0이 나온다. 이 말은 이렇게 음수로 들어가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개가 나왔으면은 4개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 넓이를 뭘로 잡든 간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매그네토 플럭스 덴서티 혹은 매그네틱 필드가 없는 곳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곳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얘가 이제 플러스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갔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매그네틱 플럭스 계산하면은 0 나오죠. 이 매그네틱 플럭스 요 B필드 이렇게 적분한 이거를 이제 매그네틱 플럭스라고 합니다. 플럭스 맨 처음에 제가 설명한 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매그네틱 플럭스가 이제 요거 B에다가 넓이 적분한 거 서피스 인테그럴 한 거 의미하는데 이게 컨저베이션 된다. 항상 0이 나오니까 컨저베이션 되는 거죠. 0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 뭐냐면은 이 자석을 보고선 자석이라는 애는 어떤 정체인 걸까?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은 뭔가 N극에는 이렇게 플러스라고 하는 매그네틱 찰지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또 마이너스라고 하는 매그네틱 찰지가 있는 건가? 그래서 여기 다른 이제 이렇게 N, S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플러스가 있어가지고 얘를 이제 이렇게 갖다 대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밀치는 힘이 느껴지는 건가? 이런 매그네틱 찰지가 있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애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은 이렇게 딱 자르면은 여기는 지금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이거는 아이솔레이티드 매그네틱 찰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니까 존재를 부정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되지가 않고, 실제로도 자석을 반으로 잘라 보면은 N극과 S극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죠. 힘들게 이제 과감하게 문구점에서 산 자석을 딱 부러뜨렸더니 다시 또 N극 S극이 됐습니다. N극 S극 다시 또 잘라도 N극이랑 S극으로 나눠지지가 않고 다시 자석들이 이렇게 다시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나올 테니까, 결국에는 얘네를 계속 자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원자로 되거든요. 원자까지 쪼갤 수 있는데, 근데 이 원자도 N극이랑 S극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극 자체가 없는 원자도 있는데 자석이 뭘로 돼 있을지는 모르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원자로 돼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결국 하나의 원자까지 오면은 뭐 원자 종류가 많았으니까 어떤 원자는 극성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원자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있는 원자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원자 자체도 여전히 N극과 S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자체로 아무리 나눠도 N극과 S극이 계속 같이 존재한다. 아이솔레이티드 한 폴을 찾을 수가 없다. 이제 이게 어떤 말과 같냐면은 한국말로는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책에서는 자기 전하는 고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매그네틱 찰지가 아이솔레이티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라도 N극과 S극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생겨버린다. 쌍으로.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십자가 있는 부분 보시면은 지구도 하나의 자석이라고 하잖아요. 나침반 갖다 대면은 위치마다 어떤 특정한 방향 가리키죠. 근데 이제 지질학자나 지구 물리학자들이 지구 암석 같은 걸 한번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 N극과 S극 지구의 극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아마 다음 한 2000년 정도 후에는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디제스터가 발생할지 아니면 딱히 별일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봐도 되고요. 안 읽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방금 다이버전스 오브 B 이게 0이다
요거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6-7 바로 밑에 있던 식이죠. 요 식이요. 요 식을 한번 보면은 양변에 이제 이렇게 넓이 서피스 인테그랄 해줍니다. 넓이 적분해준 다음에 면적 적분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토커스 정리 사용하면은 지금 이 S 어떤 이런 S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테두리 컨투어 윤곽선을 따라서 이렇게 라인 인테그랄 한 것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스토커스 정리 써가지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변도 뮤제로 이렇게 뮤제로에다가 J였는데 뮤제로는 상수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고 결국에는 J, DS 적분하니까 요거는 이제 이 S에 해당하는 전류죠. 그래서 I가 이렇게 딱 됩니다. 이제 이게 말하는 식은 어떤 공간에 대해서 임의의 어떤 이런 닫힌 컨투어죠. 닫힌 윤곽선, 닫힌 어떤 라인에 대해서 그 내부에 있는 면적, 그 내부에 있는 면적에 대해서 커런트 덴서티를 적분했을 때 한마디로 여기 흐르는 총 전류를 계산했을 때 그 전류에다가 뮤제로 곱한 값이랑 그 다음에 B에다가 DL 이렇게 적분해서 한 바퀴 돌린 값이랑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유용한 식이고 이거를 암페어 법칙이라고 합니다. 암페어스 서킨 로라고 해요. 영어로는 암페어고 이 아마는 프랑스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원본 발음은 앙페르입니다. 앙페르. 저는 앙페르 법칙이라고 할게요. 앙페르의 회로 법칙 혹은 한국말로는 주회 법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아마 이 주자가 이 한 바퀴 돈다, 뭐 원주 할 때 그 주도 한 바퀴 돈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서킨로 주회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뭐 앙페르 서킨로 혹은 앙페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거의 그 가우스 법칙 예전에 되게 유용했던 식 있죠, 요거. 네. 요거에 필적하는 식이에요. 이제 요식도 그렇고 보시면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립을 합니다. 항상 성립을 하는데 저희가 이 식을 유용하게 쓸 때는 언제냐면은 어떤 대칭성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을 때죠. 그래서 이 2랑 ds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할 때 어떤 대칭성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식이 굉장히 유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은 항상 하되 아무 때나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대칭성이 존재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법칙이니까 항상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또 대칭이 존재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예제 한번 풀어보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일단 이제 이 식에서 좀 더 살펴보면요. The sense of tracing C, 컨터가라는 거죠. 윤곽선. And the direction of current flow, follow the right hand rule.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B가 뭔가 이제 이런 방향 따라 있을 때 B가 제가 B를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B가 뭔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이렇게 B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B. 이제 물론 이렇게 이제 대칭성이 없을 때는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뭐 하여튼 컴퓨터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이걸 계산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지금 컨투어 방향이랑 그 다음에 이 B 방향이랑 거의 뭔가 일치하니까 이제 플러스가 나오겠죠. 만약에 컨투어 방향이 반대 방향이었으면은 마이너스 나오겠죠. 이렇게 플러스가 나온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이 전류의 방향, 이 I 있죠, I. 이 전류의 방향이 이 오른손 법칙 C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죠, 왼쪽으로. C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른손 법칙 쓰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돌고 있는 이 방향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이라고 했을 때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한마디로 이렇게 책에서 나오는 방향 있죠.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 자, 이게 전류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전류는 이 넓이 S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류를 다 넓이 적분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류가 여러 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여러 개 흐를 수가 있어요. 이건 뭔가 이제 어떤 선전화 표시한 거고 실제로 어떤 이제 부피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전류들 다 합쳤을 때 뭐 얘를 뭐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 이렇게 합쳤을 때 결과적으로 그 합이 이 방향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컨투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플러스가 나오면은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아마 문제 풀어보시면은 훨씬 나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거 요건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익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 두 개요. 왜냐면 얘네는 어떤 우리가 어떻게 따로 알아낸 게 아니라 어떤 공리 퍼스츄레이션이었잖아요. 이제 요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이거 통해가지고 부피 적분한 다음에 다이버전스 정리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넓이 적분한다, 서피스 인테그랄 면적 적분한 다음에 스토커스 정리 써가지고 좌변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유식도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결국엔 이 네 가지 다 알고 의미도 다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요 의미 한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제 6-1번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따로 그림 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이것만 보고 한번 해볼게요. An infinitely long straight conductor with a circular cross section of radius p carries a steady current I. Determine the magnetic flux density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nductor. 일단 infinitely long이니까 무한히 긴 straight conductor, 직선으로 무한히 긴 컨덕터인데, 근데 circular cross section of radius p, 이게 뭐 어떤 실처럼 가느다란 무한직선 도체가 아니라 부피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지름이 b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무한히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거는 네 크로스 섹션이고요, 단면적이고요. 여기에 carries the steady current I, steady current, 일정한 전류 I가 흐른다. 따로 말이 없으니까 균일하게 흐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I가 이 파이 b제곱이라는 면적에 걸쳐서 균일하게 흐른다. Determine the magnetic flux density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nductor. 이제 전류가 이제 고르게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르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J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J. J의 크기, 벡터 J의 크기, 그냥 스칼라 값만 보면은 전체 I를 파이 b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럼 J가 나오겠죠. 전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많이 그렸는데 복잡하니까 J 벡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중이다. 균일하게. 값은 파이 b제곱분의 I만큼. 보시면은 magnetic flux density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nductor. 예전에 가우스 법칙 맨 처음 했을 때처럼 내가 만약에 어떤 위치에서 magnetic flux density 알고 싶다. 만약에 제가 J도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할게요. 네, 만약에 어떤 이런 위치에서 여기는 지금 문제에서 이제 inside and outside 컨덕터 안과 밖에서 magnetic flux density B죠. B 구하라고 한 건데 일단 여기는 도체 안쪽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점에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앙페르 패스, 예전에 가우스 법칙에서는 가우시안 서페이스라고 했었죠. 가우스면. 이번에는 앙페르 패스라고 하는 이 경로가 앙페르 패스라고 합니다. 내가 의미로 설정을 해요. 앙페르 패스를 이렇게. 뭔가 대칭성을 이용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중심, 이 반지름이 B인 도체의 중심에서 거리가 일정한 이런 거리가 R이라고 해볼게요. R. 거리가 R인 1이라고 이렇게 앙페르 패스 설정합니다. 앙페르 패스는 앙페르 길, 앙페르 경로. 네, 앙페르 경로라고 한국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앙페르 경로를 의미로 내 마음대로 설정을 했고요. 이제 뭔가 대칭성이 있어야겠죠. 쉽게 구하려면 이렇게 하고 지금 뭔가 J가 혹은 I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지금 이것도 그림상 좀 헷갈릴 여지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전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right hand 룰, 오른손 법칙 쓰면은 앙페르 패스 경로 방향을, 적분 방향을 약간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분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전류가 고르게 흐르고 있고 뭔가 지금 다 대칭적이니까 지금 거리가 이렇게 R로 일정하면은 B도 다 일정하겠죠. 그래서 일단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앙페르 서킷로 그 식이 B를 어떤 경로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랄 한 건데 그 경로는 닫혀 있고요. 컨투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얘가 뭐랑 같냐면은 뮤제로 I. 이제 이 I는, 여기는 전체 I는 아니죠. 여기는 I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적분해서 나온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S에 대해서. 이 S는 여기는 S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S를 둘러싼 게 이 C죠. 그러니까 여기는 C가 이만큼이니까 오른쪽에 적분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만큼에 대한 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류는 전체 이만큼에 대한 전류가 아니라 반지름이 R인 1 안에 있는 전류 말하는 거예요. 다시 쓰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뮤제로에다가 I가 어떻게 되냐면은 J에다가 파이 R 제곱, 요 넓이고요. J는 이 커런트 덴서티. 이제 J 값 이거 파이 B제곱 대입하면은 파이 사라지고 B제곱분의 R제곱 남겠죠. 그래서 I 곱하기 B제곱분의 R제곱 이렇게. 우변 이렇게 되고요. 일단 좌변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떤 도선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magnetic flux density B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오른손 법칙으로 생겨요. 이렇게. 지금 뭔가 반지름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완벽한 원회로 이렇게 생깁니다. 만약에 도선이 전류가
튀어나오는 방향이면은 이번에는 오른손 법칙 엄지손가락을 이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짐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설정하면은 한마디로 뭐 엄지가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요? 엄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손가락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이상하네요. 이제 이게 엄지고요. 위에서 바라본 엄지고 이게 이제 손가락. 엄지가 지금 이렇게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에요. 이렇게 B. 이제 요 기본 이 정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얘도 지금 이 B 요 반지름 따라가지고 보면은 양수가 나왔죠. I가 양수면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B 곱하기 DL인데 지금 B는 그러니까 반지름이 다 같으면은 뭔가 대칭적이니까 일정하겠죠. 결국에는 여기는 B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다음에 B가 그다음에 지금 요 모양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DL이랑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B, DL에서 이제 벡터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B는 지금 반지름이 항상 이렇게 같기 때문에 B가 항상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전류가 다 고르게 분포하니까. 그러니까 B가 이렇게 인테그랄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DL에 대해서 전체 범위에 대해서 접근하면은 이런 조금 여기죠. 앙페르 패스에 있는 DL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DL들을 조그만 거를 전체 범위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당연히 이제 이 한 바퀴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2파이 R. 그래서 2파이 R에다가 B 딱 곱해준 게 뮤제로 I B제곱분의 R제곱. 이제 B로 나타내면은 알고 싶은 건 B니까 B로 나타내면은 2파이 B제곱분의 뮤제로 I R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이 도체 내부일 때 컨덕터 내부일 때 얘기고요. 내부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반지름이 커질수록 반지름에 이제 B가 비례하네요. 반지름이 커질수록 포함하는 전류도 더 많아져가지고 B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지름이 딱 여기 B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앙페르 패스 만약에 아직 앙페르 패스가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는 앙페르 패스가 이 도체보다 더 커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앙페르 패스가 증가해도 앙페르 패스가 포함하고 있는 총 전류 이제 요 식에서 이 오른쪽 I 이 값이 더 이상 커지지 않거든요. 그냥 여기는 I거든요. 그냥 그리고 이제 반지름은 더 커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B 곱하기 2파이 R B 같은 방법으로 이제 빨간색에 대해서도 2파이 R B 계산해주면 이제 요거 계산해주면은 이제 이런 과정 거쳐가지고 2파이 R B가 되고요. 근데 이 우변 이거는 이만큼에 대한 전류 다 포함시키면 그냥 뮤제로 I죠. 여기는 I는 이제 요 전체 I고 문제에서 나오는 I고요. 요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I는 뮤제로 I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B 구하면은 2파이 R분의 뮤제로 I가 딱 돼가지고 반지름이 이제 반비례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매그네틱 플럭스 덴시티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B라고 쓰면 안 되고 벡터로 써줘야죠. 정체가 벡터니까. 그래서 방향을 고려해주면은 방향은 이제 여기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이 앙페르 패스랑 같은 방향. 여기서는 저희가 뭐 특별한 축을 설정한 건 아니니까 축을 설정할까요? 축을 설정하면은 요걸 이렇게 플러스 지축이라고 하면은 회전하는 방향 있죠, 요거 A 파이 방향 되겠네요, 맞죠? A 파이 방향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에서는 이렇게 반지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아웃사이드에서는 반비례해서 증가하고 경계면에서는 똑같겠죠. 반지름 B 대입하면은 B제곱분의 B나 B분의 1이나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면은 이렇게 딱 됩니다. 이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방금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가 나오냐면은 만약에 문제가 솔리드 이 뭐 고체라고도 하는데 부피를 가진 어떤 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피를 가진 실린더리칼 컨덕터가 아니었으면은 그러니까 전류가 부피 전체에 고르게 이제 흐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만약에 베리틴 서큘러 튜브 어떤 원형 튜브예요. 파이프처럼 생긴. 그래서 carrying a surface current 표면에만 전류가 흐르면은 그러면은 튜브 안쪽에 대해서는 앙페르 패스 설정했을 때 튜브 모양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앙페르 패스를 이렇게 안쪽에 설정하면은 전류는 지금 다 이 표면에만 흐르고 있으니까 앙페르 패스 안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B 구하면 0이 나옵니다. 그 말이 이제 이거죠. Then it is obvious from ampere circuit law that B is zero inside the tube. 현재 outside에서는 당연히 있겠죠. outside the tube, outside에서는 있고요. 이거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것인가. 여기 J도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에서 문제 상황 그대로인데 벨이 할로우 띈 서큘러 튜브로만 바뀐 거니까 여전히 반지름은 B라고 이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도 2파이 B로 그냥 나눈 값 J도 2파이 B를 I를 2파이 B로 나눈 값 이제 이거 적용해가지고 과연 이게 나오는지 한번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저는 이어서 6-2 한번 해보겠습니다. 6-2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Determine the magnetic flux density B inside a closely wound toroidal coil with an air core having n turns and carrying a current I. The toroid has a mean radius P and the radius of each turn is A. 일단 토로이드는 도넛 모양으로 생긴 건데 네,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넛처럼 생겼는데 도넛 이렇게 딱 자르면은 뭔가 이제 동그라미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원 단면이 이렇게 디스크가 있겠죠, 원반이 두 개가. 그래서 이제 코일이 쫙 감겨 있는데 클로저리 감겨 있으니까 뭔가 이제 뭔가 균일하게 감겨 있다로 약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턴, 이 감은 바퀴수가 총 n번이라는 얘기죠. 전류는 i가 흐르고 있고 미인 레디우스 b는 요거 말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레디우스가 좀 크고 여기는 좀 작은데 미인 레디우스 평균 내면은 b라는 거. 그 다음에 each 턴 각각의 바퀴 이런 거죠. 지금 요 점이랑 x, 점에서 나와가지고 x로 이렇게 들어가는 원형 전류죠. 원형 고리죠, 이런 게 다. 근데 이제 이런 each 턴이 반지름이 a. 그러니까 이제 요게 a란 얘기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중심으로부터 여기 평균 거리. 평균이니까 딱 중간 얘기하는 거 있죠. 요게 이제 b. 여기는 코일이 그냥 공기로 돼 있는 코어가 에어 코어고요.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매그네틱 플럭스 센서리 인사이드 클로절리 운드 토로이달 코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그 B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B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게 일단 좋거든요. 아까 이제 도선이 이렇게 무한직선 도선이 이렇게 흐르면은 그 주변에 뭔가 이런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은 도선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자기장이 여기선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런 데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 법칙을 잘 이제 이용을 해보시면은 토로이드에서도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어요. 토로이드를 잠깐 하기 전에 네, 여기 솔레노이드가 나오는데 9-3에서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근데 딱 정확하게 옆면을 딱 정확하게 이런 구조를 딱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보면은 위쪽에는 들어가는 전류가 원형 전류죠. 이렇게 원형 전류인데 위쪽으로는 들어가고 아래쪽으로 나오는 이런 전류가 제 솔레노이드는 기본적으로 좀 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직선도선의 단면이랑 좀 비슷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보면은 라이트 핸드 룰 쓰면은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갈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약간 이런 방향 가리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뭔가 이제 이런 방향 가리킵니다. 여기선 이런 방향, 여기선 이렇게. 그다음에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엄지손가락이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을 살펴보면은 약간 이런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향.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합쳐지면은 이렇게 왼쪽을 딱 가리킵니다. 왼쪽.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어떤 분포 이루고 있는지는 다음 6-3에서 보고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솔레노이드를 좀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 원통 소세지처럼 생긴 솔레노이드를 휘어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로 맞닿게 하면은 토로이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토로이드 내부의 자기장도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가 있죠. 여기 튀어나오고 있고 여기 들어가고 있으니까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되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자기장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매그네틱 플럭스 덴시티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B에 대해서 앙페르 서킷룰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B, DL 클로저스 컨투어에 대해서 했을 때 뮤제로 I가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B는 방향이 약간 이제 이런 방향, B 컨투어 방향이랑 같게 설정해줘요. 네, 이렇게. 그럼 접근하기도 쉽죠. B랑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이제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토로이드 중심에서 반지름 R이라고 하면은 이 총 길이, 이 C의 총 길이가 2파이 R이죠. 이거는 일단은 당연히 컨투어는 반지름이 R일 때가 아니라 좀 더 크게 혹은 좀 더 작게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런 데서 할 필요 없죠. 왜냐면은 토로이드 안 이런 데서의 자기장 구하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변수를 둔 거예요. 반지름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임의로 반지름이 R일 때 이런 앙페르 패스를 딱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적분을 딱 해주면은 B랑 하필이면은 이런 DL 앙페르 패스의 일부인 이런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DL 벡터들 얘네랑 지금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벡터가 사라지면서 내적이 사라지면서 BDL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뭔가 구조적으로 대칭적이죠. 여기 있는 B가 여기서는 뭐 2테슬라인데 여기서는 3테슬라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크기가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C 컨투어 주변 따라서 쭉 그렇기 때문에 B가 일정할 것이기 때문에 밖으로 딱 나와가지고 B, C, DL 미제로 I 이렇게 딱 되고 그럼 이제 이만큼
적분 구간에 대해서 적분 대상에 대해서 DL들 다 더해주면은 그냥 이 자체로 길이죠. 그래서 2πr이고요. b 곱하기 2πr 해준 게 뮤제로 i. 근데 이제 이 i는 뭐냐면은 이런 앙페르 경로가 만드는 이런 넓이 있죠. 이 넓이에 흐르는 총 전류예요. 근데 여기 하나에 다 i가 흐르거든요. 여기 이렇게 여기는 하나하나에. 근데 여기 보시면 n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총 n개의 전류가 딱 보면 지금 다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죠. 같은 방향. 그러니까 n을 곱해줘야 됩니다. n. 식이 딱 돼가지고 b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n 곱하기 i.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방향이 뭐 이런 방향이니까 뭐 여기가 이제 위에서 바라본 지축이라고 하면은 그럼 a파이 딱 곱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반지름은 지금 이게 이제 b니까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로로 딱 줘야겠죠. 이런 데서는 이 넓이 안에 자기장이 없으니까 전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데서는 자기장 0일 테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 보면은 여기에서는 나오는 게 n개 들어가는 게 n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총 전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기장이 없어요. 한마디로 자기장은 이 도넛 안에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식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These two region is zero. 제가 방금 말한 것 같네요. 다음에 6-3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Determine the magnetic flux density inside an infinitely long solenoid with air core having small and closely wound turns per unit length. 이제 이번에는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예요. infinitely long solenoid 하니까 감긴 총 횟수를 알려줄 수는 없죠. 무한번일 테니까.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n번이 가깝게 감겨져 있고요. 캐링어 커런트 I, as shown in figure 6-4.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솔레노이드입니다. 이상적인 솔레노이드가 이상적이려면은 이제 이렇게 무한히 길고 굉장히 촘촘해야 돼요. 이상적이지 않으면은 자기장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도 오른쪽 법칙 이용하면 되게 편합니다. 사실은 이제 전류가 사실 전류의 방향이 아니라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제 고리 하나만 그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자기장의 방향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얘를 이렇게 한번 딱 잘라보세요. 이렇게 잘라보면은 어떤 단면이 생기겠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떤 고리예요. 그냥 고리 딱 자르면 단면이 그냥 딱 여기랑 여기 생기겠죠. 근데 지금 위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고 아래에서는 전류가 왼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방향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전류는 약간 이렇게 자기장 만들고 이런 전류는 오른손 법칙 쓰면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런 방향의 전류를 만드니까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오른손에서 그 엄지 방향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엄지 방향이 전류 방향이고 나머지 4개가 자기장의 방향이었는데 이렇게 솔레노이드나 뭐 원형 도선에서는 반대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이 손가락들, 네 손가락들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 그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으로서도 무방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둘 다 이용할 거예요. 이게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가 자기장 방향이거나 혹은 얘네가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 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쉽습니다. 이제 이런 자기장 방향이 되고요. 그럼 고리가 여러 개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왼쪽으로 되겠네요. 왼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왼쪽으로 생깁니다. B. 다음에 이제 솔레노이드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신기한 게 사실은 이게 모양이 원통 모양이잖아요. 원통 모양 이렇게. 근데 이 원통 내부에서 이 자기장이 위치에 상관없이 균일해요. 가운데라고 더 세지 않고 이렇게 가장자리건 완전 여기 근처건 모든 점에서 다 일정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제 그거는 근데 이상적일 때 얘기고요. 만약에 이상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솔레노이드가 무한한 길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운데쯤에서는 뭔가 이렇게 균일하게 존재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퍼집니다. 한마디로 이 간격이 이런 데서 이제 일정한데 여기서 퍼진다는 얘기는 더 약해진다는 얘기죠. 방향도 이렇게 달라지고요. 또 이런 가장자리 이것도 가장자리에 있으니까 가장자리 효과라고 하는데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한 그냥 이상적이라고 가정을 해요. 한마디로 무한히 길거나 혹은 요 넓이에 비해서 이 길이가 충분히 길 때, 그 다음에 이게 팽팽하게 촘촘하게 감겨 있을 때 그때는 이상적이라고 가정을 해요. 따로 말이 없어도 자기장이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B. 이제 그럼 이번에도 여기서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determine the B inside 안쪽에서 B 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안쪽에서의 B를 알고 싶으니까 또 앙페르 패스가 이 안쪽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앙페르 패스가 뭔가 동그라미 이제 원형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직선 모양이란 말이에요. 직선 모양. 그러다 보니까 앙페르 패스를 원형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딱 합니다. 네모난 모양. 이렇게 가가지고 그
그대로 90도로 올라간 다음에 코일 밖으로 지나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앙페르 법칙 자체는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앙페르 패스가 어떤 모양이건 간에 성립 자체는 항상 합니다. 저희가 얼마큼 편하게 쓸 수 있냐, 이제 그게 관건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앙페르 서킷로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식으로 B, DL, C 닫혀 있고요. 이게 뮤제로 I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B랑 DL이랑 내적이거든요. 내적 스칼라 프로덕트.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게 이제 컨투어니까 컨투어 방향, 이 DL 방향이랑 그다음 B 방향이랑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90도죠. 90도니까 여기선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90도고 나발이고 하네. 이 바깥에는 자기장이 없거든요. 뭐 정확하게는 이제 이상적이지 않은 형태에서는 이렇게 나갔다가 퍼져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자석처럼. 이제 이런 데서도 미세하게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근데 이상적일 때는 없습니다. 그냥 다 일직선으로만 있다. 그래서 이상적일 때는 매우 없어요. 실제로도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없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이런 데서는 B 자체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곱해봤자 어차피 0 나오겠죠. 그래서 없으니까 0 나오고, B가 0이니까 0이죠. B가 0이니까 0 나오고, B랑 DL 곱한 게.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 이제 B랑 DL이랑 90도니까 B는 이런 방향, DL은 약간 이런 방향이나 이런 방향. 90도니까 0이겠죠. 결국에는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그냥 L로, 내가 이제 이 앙페르 패스는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이 길이를 L로 딱 잡으면은 B 곱하기 L만 딱 남는 거죠. 미지로 딱 써주고, 그 다음에 I는 이 앙페르 패스 안에 있는 총 전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턴수가, 감긴 수가 n번 per unit length, 단위 길이당 n번 감겨 있으니까 L 미터에서는 길이가 L일 때는 n 곱하기 L번 감겨 있겠죠. 한마디로 이제 요거 이제 단위가 턴 퍼 미터, 턴스 퍼 미터, 이제 요게 이제 n 턴스 퍼 미터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L을 딱 곱해주면은 단위가 이제 턴이 딱 되는 거죠. 턴스. 이게 이제 미터일 테니까. 그래서 총 I가 몇 개 있냐면은 n 곱하기 L개 있습니다. 딱 양변이 L에 이렇게 사라지죠. B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나옵니다. n 곱하기 뮤제로 맨 앞에 써줄게요. 뮤제로 ni. 굉장히 간단해요. 방향이 이제 이런 방향. 뭐 이거는 뭐 좌표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식이. 지금 3개밖에 안 해봤는데, 이제 가우스 법칙 맨 처음에, 지금은 뭐 좀 가우스 법칙 쉬우실지 모르겠지만 가우스 법칙도 맨 처음에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설명 듣는 거랑 실제로 내가 앙페르 패스 설정해가지고 원하는 지점에서 B값 구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실제로 해보는 거랑.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마 막힐 거예요. 막힐 때 명심해야 될 게, 앙페르 패스, 결국에는 이 앙페르 패스 요 경로에 따라서 B랑 D를 곱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알고 싶은 점, 내가 내부 알고 싶다. 그럼 내부가 반드시 앙페르 패스가 지나야 되고, 만약 내가 이 점에서 이 점에서 B값 알고 싶다. 그러면은 앙페르 패스가 반드시 이 점을 어쨌든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점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대칭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계산이 굉장히 깔끔해야 돼요. 항상 일정하거나, 이렇게 일정하고 나머진 0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모양이 좀 유형 같은 게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천드리기로는 이 책 말고 이제 다른 교재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예제를 풀어본다든가, 아니면은 이 책도 뒤에 연습 문제 있으니까 연습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들 위주로 먼저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숙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6-3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부터 할 건데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신비롭고 놀랍고 좀 아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좀 신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